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자재 코리아 본부장입니다.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매출이 안 오르니까 광고를 더 해야 하나? 네, 맞아요. 대부분의 초보 판매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판매자들 중에 무려 70%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라니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죠. 이 통계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매출은 잠시 반짝 오를지 몰라도 그 광고비를 내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는 순이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통장이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같이 자세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광고를 집행해서 1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숫자만 보면 와, 광고비 대비 50%나 매출이 올랐네. 대박. 하고 기분 좋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물건을 공급받는데 드는 원가가 있을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기 위한 택배비도 당연히 빼야겠죠? 이 외에도 피지사 수수료, 마케팅 도구 사용료 등 부대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커머스에서 원가가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플랫폼 수수료가 10%, 그리고 배송비 및 기타 잡다한 비용들을 감안하면 150만 원 매출에서 실제로 여러분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10만 원도 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맙소사. 100만 원 광고비 써서 10만 원도 못 남기다니요. 이거 완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광고 대행사만 배 불려주는 꼴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이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광고비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다시 말해 광고비를 현명하게 써서 진짜 돈을 버는 판매자는 전체의 고작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요? 손실을 보거나 겨우 본전치기 정도라는 씁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초보 판매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식자재 코리아가 여러분께 명쾌하게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무재고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무재고 시스템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광고를 많이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무리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객이 찾아오고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커머스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무재고 판매가 광고 손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무재고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미리 대량으로 사서 창고에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 재고 부담이라는 거대한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것은 상품을 팔리지 않아도 발생하는 손실, 즉 재고 처리 비용, 보관 비용, 그리고 상품 가치 하락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광고를 굳이 무리해서 많이 집행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초기에는 광고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비싼 광고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만들고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핵심 키워드에 여러분의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써서 광고를 돌려 고객을 여러분의 쇼핑몰로 데려오는 대신 고객이 스스로 여러분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시스템. 이게 바로 무재고 판매가 가진 진짜 힘이자 매력입니다. 이러한 자연 유입 구조는 한번 구축되면 광고비 지출 없이도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므로 순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판매자의 70%는 사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순이익은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광고의 양보다 질, 그리고 효율성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매출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광고비 대비 순이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광고비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순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이 ROI 투자 대비 수익률 지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숫자 노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재고 구조는 재고 부담 없이 그리고 과도한 광고 손실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재고가 없으니 리스크가 적고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도 줄일 수 있어 순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팁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온라인 사업이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단순히 이번 달 매출 얼마 하는 매출에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반드시 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업의 진짜 성과는 순이익에서 나옵니다. 매출에서 광고비 빼고, 플랫폼 수수료 빼고, 상품 원가 빼고, 배송비 및 기타 운영 비용까지 다 빼고 나서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열심히 일해서 광고 회사만 배 불려주고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순이익 계산은 여러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광고든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을 미리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짜리 광고를 집행하면 얼마의 매출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얼마의 순이익이 남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여 예측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광고하면 매출이 오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여 예상순이익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히 사업 초기 단계라면 비싼 유료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상품의 수를 꾸준히 늘리고 다양한 키워드에 여러분의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세요. 처음부터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고객들이 여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여러분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머그컵을 판매한다면 단순히 머그컵이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예쁜 컵, 세라믹 컵, 홈카페 컵, 선물용 컵, 사무실 컵 등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다양한 연관 키워드를 발굴하여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에 적절히 반영하고 여러 상품을 통해 다양한 검색어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광고비 지출 없이도 잠재 고객들에게 꾸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전 팁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광고 손실의 늪에서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무재고 시스템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비만 쫓다가 순이익을 놓치는 70%의 판매자가 아닌 현명하게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20%의 판매자가 되세요. 식자재 코리아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커머스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